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년 반이 넘도록 지리하게 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이슈로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장에 투입됐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NN이 29일 현지 시각 북한군이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고 서방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쟁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 파병군 가운데 이미 많은 병력이 전투에 투입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하고 있고 일부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본토 지역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 3,000명이 이미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 곧 12,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요. 같은 맥락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지난주 이미 우크라이나 군과 첫 교전을 벌였고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병사들이 전사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뉴시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 블루옐로 대표가 현지 방송에 출연했는데 지난 25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이미 북한군과 첫 전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한 북한군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당시 전투 현장에서 빼앗았다는 이 인공기를 전달받았다면서 직접 방송 도중 인공기를 펼쳐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인공기에는 이게 전장에서 찍힌 듯한 이 발자국이 찍혀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 투입됐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한글이 적힌 안내문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북한군으로 보이는 사진 그리고 인공기 발견 등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파병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의 참전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통제불능의 집단인 북한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욱 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29일에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오면 공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하기 위해 약 10,000명의 군인을 파견했으며 이 병력은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근처에 러시아군을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소규모 인원은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진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소수의 병력이 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으며 수천 명의 병력이 거의 도착한 상태이거나 도착이 임박한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무기 또는 관련 물자와 관련된 이 북한 군인들을 훈련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면서 북한 군인들이 탄도미사일이나 기타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제재의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데를 이어서 오늘이죠. 30일에는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우방국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에 우리 대표단이 방문해서 이 전황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트루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재건 지원대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시국에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것일까요? 우선 달러벌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인 1인당 매달 $2,000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파병의 대가로 이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화 기술 등 특수 군사 기술을 이전을 약속받았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현대전에 대한 전투 경험을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드론전이 주류를 이루는 현대전에 맞춰서 이 최신 전투 교범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도발을 감행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어물봉선, 그리고 경의선길 차단, 요새화 등 이 남북관계 긴장 고조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군이 현재까지는 러시아 지역에 머물며 전투 지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을 침투에 들어가는 순간 본격적인 참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찍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주가를 올려 러시아에도 점수를 따고 본인의 협상력도 높이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어찌됐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견되면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서방의 압력이 이미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고 참전하게 되면 우리도 서방 세계의 요구에 맞춰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하고 나아가 파병까지 요구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한이 대리전을 치르는 끔찍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국제 정세 흐름과 북한의 속내를 잘 파악해 외교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이 북한군이 파병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